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030년까지 연도별 전망 및 현재 큰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의 이슈사항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코인 시장 뭔가 약간 올라간 모습이 좀 보이는데 사실 주말간의 움직임이 거래량이 많이 없는 만큼이나 이걸 올랐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네요. 자, 현재 그 코인 시장 이슈, 어제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이슈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 일단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뭐 이 사람이 비트코인 225만 달러어치를 팔았다라고 했지만 비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좋다라고 해서 이제 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솔로 채굴자 뭐 3.17 비트코인 단독 채굴에 성공했고 49만 이더리움 보유 고래 추매를 했대요. 6,500만 달러 이더리움을 출금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뭔가 계속해서 추매를 해서 모아가고 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해볼 만 하겠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상승분의 2%만 챙기고 있다 해가지고 투자 능력 의문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 만에 순유입 전환했다 해서 3,504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더리움 현물도 마찬가지고, 이건 이제 전날 있었던 이슈 내용들이고요. 자, 비트와이즈 CEO 현재 암호화폐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윈터뮤트 2억 달러 12 비트코인 익명주소 이체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비트코인 현물 ETF 하루 만에 순유입 전환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이런 움직임들도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코인시장 현재 보면은 84,917달러 되어 있습니다. 리플이 1.956달러, 이더리움이 2,769달러, 솔라나가 127달러. 거의 뭐 코인시장 다 죽여놨어요. 솔라나 여러분들 보세요. 연단위로 보면 반토막이 나 버렸어요. 난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해요, 그죠? 야, 에이다 보세요, 에이다. 60% 빠지고, 도지코인 65% 빠졌습니다. 와, 뭐, 엄청나네요. 자, 쭉 한번 내려서 보면은, 파이코인은 44위 아직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볼륨은 주말이라 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게 주말이라 그런 건지 평일에도 약간 비슷한 이런 양상을 띠고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가지고 뭐가 맞다 틀리다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는 뭔가 코인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전체적으로 그러더라도 0.2403 어때요? 0.2달러대 유지를 아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거 있죠. 느낌이 좀 지난번하고 다른 건 우리가 0.3달러대 있을 때는 어때요? 약간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런 식으로 옆치기 아래로 약간 가면서 옆치기를 했는데 지금 파이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렇게 쫙 한번 0.1달러대까지 잠깐 떨어졌다 0.2달러대 회복하면서 이렇게 옆치기를 하는데 살짝씩 위로 올라가는 옆치기, 살짝 떨어져 위로 올랐다 약간 이런 옆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심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보면은 그 파이 어쨌든 실질 지금 가격은 0.2406달러고 그리고 지금 고래 움직임들을 보면은 상어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참치가 플러스 24, 270은 다 뭐 늘어났죠. 그리고 지금 21,125 해가지고 지갑 개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요 조합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미생물부터 플랑크톤, 새우, 물고기, 참치 다 조합을 해보면은 요게 21,126이거든요. 근데 상어를 마이너스 1하면은 이게 21,125가 됩니다. 그럼 약간 추정상 우리는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은 조금 안 되긴 하겠지만 여기에 있던 물량들이 여기로 뿌려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왜? 100만 개라고 여러분들 기준을 두면은 뭐 여기 뭐 10,000개부터 해가지고 있는 그런 물량들의 배분이 됐다라는 이런 또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이걸 가지고 무조건 확실하다 뭐 약간 엇갈릴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약간 추정상의 뭔가 개수가 맞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이렇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여기 늘어난 물량들이 이거 거의 지금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다음 보면은 그러니까 요거 상어가 여기로 뿌려졌다라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그렇지만 참치 물고기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돼서 늘어났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 전체 물량들이. 언락 데이터 보면은 지금
여기 월별로 4,208만 개 돼 있습니다. 이제 월별 언락 데이터 자체는 한 번씩만 이렇게 월별만 보고 오늘은 락업이 몇 개 이런 거 안 보겠습니다. 해제되는 거. 왜냐면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요.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보면은 지금 6,699개 파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데 전날에 561만 개가 됐다라는 걸 봤을 때는 전전날에 비해서 확실히 전날에 많이 뭔가 좀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겠죠. 자, 파이 네트워크 어쨌든 428.4만 팔로워 자체가 그렇게 막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지부진하다. 그렇지만 이제 코어 팀도 소식이 뭐가 있었냐 했을 때는 어제 그냥 공지 나온 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래놓고서 이제 또 트위터에다 올리겠죠. 내일쯤 해가지고 대문하면 바뀐 거 공지에 대해서 이제 올릴 겁니다. 그죠? 아무리 봐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역시 큰 변화는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슈상 요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와 봤는데 다워월드님하고 뭔가 뭐 디아제그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보면은 모든 파이 채굴자가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여도와 충성도의 가치가 거래소의 파이와 같기 때문이다. 백서에 명시된 순수성 배지와 실력 주도 제도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글에 대한 뭔가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을 먼저 살펴보면 GCV가 사람들은 파이 생태계를 더럽히는 대신에 왜 그들만의 GCV 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자신의 커뮤니티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홍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건 전날에 이제 올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공유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글을 보면은 요런 뭐 내용들 다월드님이 뭔가 장문으로 글을 썼는데 자 봅시다. 아직도 내 답을 기다리고 있어? 벌써 수백 번이나 설명을 드렸는데도 넌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지. 모두가 파이 채굴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시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다. 그 이유를 설명해드리겠다. 당신은 블록체인의 기본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비트코인부터 다른 모든 블록체인까지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시스템을 치거나 방해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설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핵심 철학이다. 비트코인은 51%의 공격과 시스템 붕괴에 직면하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 노드가 채굴을 중단하면은 다른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더 쉽게 채굴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개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해도 탈중앙화는 유지되도록 설계가 되었다. 사토시는 정말 천재였죠. 그렇지 않나요? 10살짜리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파이는 어떨까? 파이는 모바일 채굴은 비트코인과 다르다.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고 실제 블록체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PC 노드조차도 대부분의 소수의 핵심팀이 관리하는 노드를 통해 운영되므로 비트코인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이 비슷한 게 참여율이다 라는 거예요. 월별 채굴 보상이 사용자 참여도와 기여도를 기반으로 계산이 된다. 백서에 명확하게 설명된 바와 같이 채굴률은 매달 변경이 된다. 그래서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10만 명이 어떻게든 단결해서 채굴을 중단한다면 그러면 시스템은 10만 명이 더 채굴하기 쉽게 만들어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다. 그 혜택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채굴을 멈추시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서 뭐 KYC 시스템도 살펴보겠다라고 돼 있고 개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승인 또는 거부 버튼을 누르더라도 시스템은 이러한 행동을 종합해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한다. 뭐 이렇게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점을 정리하겠다. 가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다. 31만 4,159달러 심지어 1달러라고 해줘도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실제 거래소는 현재 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모든 개인과 집단의 이익과 자유를 진정으로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집단적 행동이 시장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길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들은 가격이 특정 범위 내에 머무르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는 도덕성이 없다. 오직 숫자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숫자들은 마치 시장에 변동하는 지형 위로 흐르는 물처럼 매우 유동적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푼돈으로 살 수 있는 31만 4,159달러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최고의 가격을 추구하니까요. 사람들은 거래소를 악하다고 계속 비난하지만 그렇다면 파이코어 팀은 왜 거래소에 KYB 승인을 내주고 함께 성장하려는 걸까요? 진짜 이 좋은 말들이라 제가 꼭 다루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GCV 신봉자들은 대부분 실제 돈이 없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저 몇 안 되는 파이가 마법처럼 자신의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거라는 꿈만 꾸고 있고 하지만 GCV의 어느 누구도 그 환상적 가격의 파이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 현실은 냉정하다. 공짜로 돈을 주지 않는다. 밖에 나가서 거리나 온라인에서 GCV 가격의 파이를 판매해보세요. 성공하지 못할 거다. 하지만 거래소에는 매일 수천 명이 파이를 거래하고 일부는 수익을 내고 일부는 손실을 보며 일부는 유동성을 제공한다. 시장은 GCV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을 한다.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면 영원히 이해를 못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기본 환율이 0.0028일 때 파이는 한 달에 2코인만 수익이 발생하고 거래소에서 파이 가치는 0.22달러 정도 변동을 합니다. CX에서 1달러로 매수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했는데 여기 추가로 글을 보면 또 길게 또 적으셨네요.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해온 얘기다. 채굴은 참여와 보상의 기본적인 단계일 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고 단순히 채굴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노력에 비례하는 소소한 보상만 받고 있다. 뭐 노드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많이 받겠다 이런 거죠. 실제로 노드 운영자들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첫 번째 마이그레이션에서만 1만에서 3만 파이 이상을 추가로 받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드 보상도 계속 감소함에 따라 나중에 사람들에게 P2P 거래소도 관심을 가지라고 권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팔았고 어떤 사람들은 수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팔아서 심지어 수십만 달러의 파이를 획득을 했다. 채굴 참여에서 노드 운영 그리고 P2P 거래 참여로 이어지는 그러한 전환은 파이코어 팀에서 메인넷 내에서 의도적으로 추진한 부분이다. 마이그레이션을 통해 만 파이를 받은 후에 P2P 거래를 통해 만 파이를 추가로 획득하는 사용자는 추가라고 부스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천인도 노드도 거래 활동도 없이 그저 앉아서 채굴 버튼만 누르면 당신이 얻는 가치는 그 노력에 정확히 비례할 것이다. 부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뭔가 파이를 좀 더 모은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노드를 운영한다? 여태까지 운영하고 있다면 전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한번 이 글을 보면은 너무 말이 많고 정황하게 늘어놓으셨네요. 간단한 질문에 답해주세요. 채굴 파이는 일반인에게도 흥미로울까요? 모든 사람을 암호화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고. 자, 제가 당신 이해 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내용을 쓴 것 같다.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다. 지금은 너한테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너는 재능이 없으니까. 추천 없음, 노드 실행 없음, 파이 앱 사용 없음. 그랬더니 자, 파이 네트워크는 암호화폐에서 잘 모르는 일반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것이 파이 다른 암호화폐와 차별화하는 요소이고 바로 포용적인 경제이다. 당신은 포용적인 커뮤니티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듯하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건 아직도 파이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 괜히 떠벌리지 마. 한 달에 파이 2개로 만족하면 돼. 투자하고 싶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고 싶지도 않지만 정말 원한다면 기회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이는 아직 열려있어. 하지만 지금 적은 보상에 울고 있는 거야. 철 좀 들어. 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답변은 없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디아제그라는 분은 누구냐 보면은 No Financial, No Freedom 해가지고 뭐 자산이 없고 그 다음에 자유는 없다. 그래서 파이는 Non-Conformist라고 돼 있죠. 파이는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하여튼 뭐 디아제그라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이분이 쓴 글 한번 보면 디파이의 기본 자산으로 채굴된 파이코인 채굴된 파이는 디파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자산이다.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후 1파이 GCV는 31만 4,159달러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다음에는 이 디아제그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뭐 아무튼 설명이 장황히 좀 길었는데 아직 다뤄야 될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 머리 식힐 겸 방금 전까지 얘기한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서 정리도 하실 겸 잠깐 제가 앱테크 하나 홍보해드릴게요. 초콜릿박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말고 새로운 앱테크 제가 어제 공개를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무조건 보시면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제가 지금 공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자, 파이코인 하시는 분들은 한번 집중해보시면 좋겠네요. 가입하면 500원을 즉시 주고 하루에 300원씩 확정적으로 버는 앱테크가 있다. 요즘에 여러분들 앱테크들 보면요. 하루에 10원 주고 많아봐야 100원 주는 그런 앱테크들인데 무려 3배나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바로 한번 시작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요 알람머니라는 앱테크인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관심사에 맞춰서 시간을 알뜰하게 설정하고 알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재테크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분야를 선택해서 알람을 맞춰서 관련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들 난이도를 설정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미션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추천 코드 입력을 하면 처음에 500원을 받고 시작하고 매일 300원씩 벌 수 있는 앱테크 여러분들 이래도 안 하시겠습니까? 너무 쉬운 재테크 앱테크입니다. 여러분들 파이코인 하시면은 해봐야 지금 한 달에 몇백 원 버는 거 그쵸? 그러면 이런 앱테크들로 하루에 300원씩 벌면 한 달이면 추천 코드까지 입력했을 때 대략 9,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영상 아래 그리고 더보기란에 가입자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빠르게 가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진짜 재밌는 내용이 정말 많아요.
파이네트워크의 미카 백서 유럽 시장 진출의 문을 열어줄 수도. 파이네트워크가 미카 규정 준수 백서를 발표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이 백서는 EU 그리고 유럽 경제 지역에서 거래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제출된 법률 및 기술 자료다 해가지고 아직 명확한 발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오랜만에 크립토칙스님이 올려주셨는데 원래 이분이 자밀라고님이에요.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일단 이분이 이렇게 올려주신 글도 그렇고 제가 어저께 미카 백서 관련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렸으니까 관련 영상 찾아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파이 블록체인님도 오랜만에 또 글을 올려주셨는데 이건 특이한 일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0일 동안 26,000달러 이상 하락하며 무려 마이너스 24%의 폭락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의 점유율도 4% 하락을 했다. 다른 거에 비트코인 통화상은 10월 10일 이후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시장사에서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며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폭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강세를 유지한다. 근데 이 강세를 유지한다는 게 메이저 코인들 보면 다 많이 떨어졌는데 강세를 유지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비트코인의 하락에 비해서 알트코인, 예전 같으면요 비트코인이 10% 하락하잖아요. 알트코인은 막 40에서 50%씩 하락하고 난리 나요. 이 정도 되면 아예 그냥 시즌 종료급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10% 하락을 하잖아요. 그럼 알트코인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많으면 20%인데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하락하는 좀 비슷한 하락을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은근히 방어력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트코인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고, 그만큼 더 파이코인도 하나의 영향력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다음 가서 보면은 파이 미카 등록 완료, 유럽 시장 진입 본격화 해가지고 이런 소식들이 하나씩 나오다 보니까 파이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25년에서 30년도에 파이코인 연도별 전망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이거는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지 뭐 이게 대박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25년에 상장 초기 가격 형성 단계 해가지고 핵심 상황, 중형 거래소 다수 상장, 메인넷 공개, 초기 유동성 부족, 채굴된 총량이 시장에 조금씩 풀려서 가능 시나리오는 가격이 0.5달러에서 5달러 범위 내에서 요동을 한다. 그리고 거래소별 가격 차이가 크다. 실제 결제 사용처는 아직 초기다. 많이 있는데 아직 초기 단계는 맞죠. 그리고 상장 후 기대감, 실망 매물도 동시에 나오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어쩌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상장 후에 실망 매물이 나오고 다시 한번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거고, 26년도 생태계 성장 여부가 관리는 시기 해가지고 메인넷 안정화, 그리고 D앱 생태계 일부 오픈, 파이 기반 쇼핑 결제 서비스 테스트 단계 이런 것들 볼 수 있고, 가능 시나리오 실사용 증가, 그리고 참여자 감소 시 가격 약세, 그리고 1에서 10달러 사이에 등락 가능, 커뮤니티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고 해서 사실 내년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2027년, 자 파이코인의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시기에서 핵심 상황, 인플레이션 vs 사용처 확대 싸움, 그리고 주요 거래소 상장 여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낙관적으로 봤을 때는 5에서 20달러가 가능하고 비관적으로 봤을 때는 0.3달러에서 2달러가 가능하다라는 거. 어쩌면 메이저 상장 무산하고 그리고 사용자 이탈, 그리고 실사용이 부진할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고, 28년도에는 파이의 경쟁 성공, 실패 확실히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28년도쯤 되면은 대부분 락업 해제가 3년짜리 걸었던 분들도 이제 락업 해제가 되는 시기에 27년부터 사실 있죠. 27에서 28년도. 유통량이 더 많이 풀린 상태고 수요, 공급해서 이렇게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으면 상승을 한다는 거고, 반대로 수요가 부족하면 가격은 정체된다 해서 성공했을 때는 10에서 30달러 구간, 그리고 실패했을 때는 1달러 이하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29년도 파이 재평가 시기에서 나오는데, 핵심 상황, 파이가 실사용 코인 기반이 되는지, 그리고 채굴형 에코인인지 확실히 판단되는 시점이고, 20달러에서 50달러도 가능한 상황이고, 파이페이 같은 브랜드가 등장을 하면,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커뮤니티 축소되고 상장 유지하지만 관심도가 낮으면 0.01에서 1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30년도에 이제 최종이 돼버리는데, 최종 시나리오는 낙관, 중립, 비관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보는 시점은 이 비관적일 경우에는 0.01에서 0.5달러대가 유지될 거고, 낙관적으로 볼 때는 10에서 40달러, 중립적으로 봤을 때는 1에서 10달러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요런 그 뭔가 AI식의 느낌의 답변, 요런 것들 좀 분석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생각할 땐 뭐냐면요,
파이코인이 정말 2030년까지 유지가 되냐? 전 요거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웬만한 코인들은요, 여러분들 상장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코인이 상장되면요, 언제 상장 폐지가 된다? 보통 2에서 3년 못 가요. 이 안에 프로젝트의 방향성 결정 나고 안 되면 상장 폐지해버리고 이런 거 되게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때 얘기했던 게 2021년도에도 그렇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코인 시장이 이제 이때부터 이때 정말 말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나왔던 건 19년도부터 얘기 나왔지만 19년도는 좀 아니고 20년도부터 정말 상장이 많이 됐거든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코인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때 2021년도부터 코인 해가지고 뭐 알트들이죠. 우리가 비트코인을 제한 나머지 알트들 여기에서 뭔가 갈린다. 뭐가 갈리냐면은 정말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갈린다라고 얘기를 했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면 민코인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니었죠. 작년도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없어지고 막 지금은 막 200 몇 개씩 그 거래소에 코인 거래소 업비트 이런 데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면은 막 10대 개 이런 정도로 좀 줄어들면 또는 한 50개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고 나면요. 그때부터 이게 진퉁 코인이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도 파이코인이 될 가능성들이 지금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 왜 미카법도 준수하고 열심히 이런 움직임들이 눈에 띄진 않지만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심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문과 얼굴 인증을 도입한다고 해서 안 털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든든한데라는 제목으로 올랐는데 파이지가 업데이트해서 현재 테스트넷에서 사용 가능하고 메인넷 출시와 함께 엄청난 보안 잠재력을 입증할 것이다. 메인넷 출시 후에는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지문 및 얼굴 인식이 요구될 것이다. 해가지고 얼굴하고 지문 이거에 대한 요구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봤을 때 무슨 느낌이 듭니까? 사실은 이걸 한다고 해서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건 없어요. 여러분들 지문하고 얼굴 인증 도입한다고 해서 안 털리는 게 아니라 코어팀이 만든 것 같은 스캠 사이트 들어가서 헛짓거리 하는 게 문제예요. 메타마스크 지문으로 한다고 한들 스캠 사이트 들어가서 내가 승인하면 결국은 털리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비밀 구절 결국에는 이거 노출되면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노출된 바보 되는 건데 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도입되면 편리성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뭐 삼성페이, 애플페이 이런 것도 다 편리성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뭔가 요즘에 보면 파이코인의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슈들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슈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파이코인의 가격이 언제 어떻게 또 갑자기 떡상을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파이코인이 1달러가 돼 있고 이런 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